안녕하세요. 유승민입니다. 나이나 성별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인관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요즘에는 이 대인관계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 강의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오늘 함께할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명백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소상공인 김정숙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 강사이신 윤태준 강사님 모시고 일상이 행복해지는 대인관계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태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노후 준비에 필요한 행복한 노후 준비에 필요한 것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대인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인관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에 대한 필요성 또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대인관계가 어떤 뜻인지 아실까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사람들끼리 만나고 사귀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버드대학교 위건 박사님께서 직장, 가정, 사회생활에 실패한 원인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실패했다는 사람은 불과 15%에 불과를 했고 반대로 대인관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는 분들이 무려 85%가 넘었어요. 맞아요. 저희 사회생활 해보니까 네. 대인관계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렵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질문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혹시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은메달 딴 사람하고 동메달 딴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행복해 할까요? 은메달 딴 사람이 2등이니까 더 행복하지 네. 않을까요? 근데 저는 오히려 동메달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은메달은 2등이지만 1등 금메달한테는 진 거고 동메달은 그래도 4등한테 이긴 거잖아요. 둘 다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고는 좋죠. 그렇죠. 네. 이 세 사람 중에서 금메달 딴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1번? 1번. 1번. 표정만 보면 1번인 것 같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보시면 2번이 금메달 딴 것처럼 금메달이 돼 있죠. 그죠? 아, 그러네요. 예. 근데 여기서 보시면 1등은 가운데 사람이에요. 금메달 중국 선수고 2등은 왼쪽에 북한 선수. 아니, 표정이 왜 그리고 이렇게 안 좋으세요? 3등은 제일 오른쪽 미국 사람입니다. 와. 근데 이 표정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일 오른쪽 사람이 금메달 딴 것 같잖아요. 네. 그죠? 그러네요. 근데 사람은 객관적인 성취가 있고 가상의 성취라는 게 있대요. 은메달 딴 사람 2등은 결승전 올라갔긴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져서 은메달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성취는 은메달, 자기가 따고 싶었던 가상의 성취는 금메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승전 올라가서 져서 은메달을 딴 거예요. 그렇지만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동메달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동메달을 땄긴 했지만 이 사람은 가상의 성취는 혹시 못 땄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쨌든 이겨서 동메달을 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 보면 실제적으로 가상의 성취하고 객관적인 성취가 달라서 실제적으로 주관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했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인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기대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서 길로비치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표정의 행복도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은메달하고 동메달이 있는데 1992년도 하계올림픽 때 은메달 딴 사람하고 동메달 딴 사람하고 표정의 행복도를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점수가 높았을까요? 동메달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은메달은 4.8점, 동메달은 7.1점이 나왔어요. 사람은 가상의 성취가 있고 객관적인 성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메달은 객관적인 성취는 은메달을 땄지만 자기가 원했던 가상의 성취는 사실은 금메달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은메달을 딴 사람은 져서 은메달이 된 거고 동메달 딴 사람은 자기가 원했던 것은 동메달이긴 했지만 혹시나 잘못하면 메달을 못 딸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겨서 동메달을 땄기 때문에 표정 행복도가 높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인 관계를 할 때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다 이게 기대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대 보상 심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한테 한 게 얼만데, 내가 베풀어 준 게 얼만데, 내가 노력한 게 얼만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인 관계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내가 저 사람한테 해준 게 얼만데 하고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실생활에서는 그 기대만큼 안 돌아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사람인 이상은 내가 준 만큼 되돌아오지는 않죠. 네.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 나한테 준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한테 나도 아마 그 오는 만큼 그 이상이나 그와 비슷하게 가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영국의 어느 신문사에서 이런 광고를 한번 냈어요. 런던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렇게 신문 광고를 냈는데 신문에는 맨체스터에서 영국까지 가는 거리, 예컨대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하고 대구 거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KTX. KTX, 그렇죠. 비행기. 또 뭐 비행기도 있고. 비행기. 예. 그런데 여기서 대답은 좀 의외로 나왔어요. 가장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선생님들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볼게요. 물론 싫어하는 사람이 안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20분 거리를 내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내가 운전해서 가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 바로 옆에 있어. 뭘까요? 가까울까요? 멀죠. 멀죠, 멀죠. 멀죠. 길고 네. 멀죠. 그런데 먼 거리를 가요. 예를 들어서 한 2시간 동안 가는 거리를 가요. 근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요. 그러면 그 거리가 짧을까요? 멀을까요? 짧게 느껴질 예, 것 이렇게 같아요. 털다 보면 금방 가죠. 네, 오히려 시간이 아쉽죠. 아쉽죠. 네. 그런 것처럼 물리적인 거리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의 비밀을 밝힌 행복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1938년도부터 75년 동안 하버드 대학생 268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적 조사를 해봤는데요. 과연 행복의 비밀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공. 예, 성공, 가족. 가족. 여기 책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돈, 학력, 아니면 집안, 아니면 사회적 지위 이런 거로 이제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행복의 비밀에서는 대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밝히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많은 친구. 네. 학력 좋은 친구. 집안 좋은 친구. 근데 나이가 드니까 친구가 진짜 많이 필요하긴 필요한 것 해요. 같죠, 그죠? 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건강하고 뭐 좀 행복하게 살려면 이것도 조금은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좋은 친구가 없다면, 대인 관계가 좋지가 않다고 한다면 그거는 무용지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이런 것도 돈이나 집안이나 학력, 사회적 지위도 사람 사이 관계가 좋은 대인 관계가 있어야만 그런 토대 위에서만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인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대인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는 대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의외로 대인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상황에 대해서 남녀가 어떻게 다른지, 사람이 또 어떻게 다른지 상황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